국민의힘은 지금 청문회가 한창 돌아가는 와중에 또 혁신위도 띄워서 뭐 속도전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위에서. 근데 당원들을 절망하게 만든 8대 사건을 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친윤 친한 할 것 없이 모든 계파를 겨냥한 과거의 사례를 다 집어넣었던데 어떻게 보셨나요? 8대 사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가가 빠졌기 때문에 뭐 사과 안 하면 당을 나가라는데 그런 글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선이 좀 생긴 건 맞아요. 이제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뭐 장동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 사과가 등사냐 지금 얘기를 하고 하는데 윤희숙 의원 본인도 사실은 그 8개 중에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건의 관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뭐죠, 김문수 그게? 후보 보고 여의도 원권장을 하면서 김문수 후보 보고 단일화 안 할 거면 사퇴하라고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할 거냐.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할지가 앞으로 궁금해지는데 예. 가장 제가 놀란 거는 최고위원회를 없앤다는 거예요. 그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정말 센 당대표가 올 것이다. 그래서 당대표가 그 9명이잖아요. 네. 그 구성이 중앙당무회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원외 당협위원장 2명, 거기에 회의 참석자가, 그 다음에 사무총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5명을 대표가 지명하기 때문에 그 회의가 엄청나게 당대표 위주로 가서 강력한 리더십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분이 있는 반면 저는 반대로 본단 말이죠. 네. 이분들이 최고위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출된 분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게다가 원외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보기에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요. 원내 저희 당협위원장은요? 당은 제가 예. 그냥 쉬운 말로 회원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만 회원이에요. 정회원이에요. 나머지는 회원이 아니어서 어느 순간 들어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해요. 네. 그런 정당에서 중앙당무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버리면 그리고 회원이 아닌 준회원이나 뭐 이런 가회원 정도 되는 분을 앉혀놓고 네. 당대표가 아무리 해도 가장 센 기관이 여기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결론은 의원총회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되는 과정을 닦아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당 대표가 힘을 받아야 되는데 당 대표가 중심이 된 당무위원회는 힘이 빠지고 의총이 오히려 더 그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게 되는 뭐 그렇게 이런 보죠. 기형적으로 될 수가 있군요. 언론에서도 당장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중앙당무위원회에서 어느 당협위원장이 얘기한 것과 네. 의원총회에서 어느 의원이 얘기한 것과 어떤 걸 더 비중 있게 다루겠어요. 예. 원외라 하더라도 최고위원이 된 사람의 의견과 네. 그렇지 않고 그냥 당대표에서 당신 와서 중앙당무위원회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하세요 하는 사람과 어떤 걸 더 비중 있게 다루겠냐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못 하느냐. 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누군가가 혁신이 내부에서 연구를 많이 했다. 근데 이걸로 득을 보는 사람이 뭐 누가 있죠? 이렇게 됐을 구주류가 때? 득을 보죠. 어찌되었건. 구주류가? 예. 구주류 입장에서는 구주류스러운 사람이 대표가 됐을 때는 볼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명분은 그럴듯하죠. 거기는 당대표가 하는 중앙당무회의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혁신에 한 발자국도 못 가는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혁신안을 놓고 뭐 구주류 일각에서도 어떤 안을 놓고는 반발을 하고 또 다른 안에 대해서는 또 그냥 혁신을 좀 해야 된다는 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절묘하게도 모든 이들에게 욕을 먹는 예. 참 희한한 그 안을 제출하신 것 같아요. 저는 윤희숙 나름 뭐 혁신위원장으로서 네. 노력을 얘는 쓰는 것 같은데 뭐 누구의 지지도 못 받는 안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게 통과될 리가 있냐 이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당에서의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 어떤 그 구주류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를 위시한 어떤 그분들의 생각은 거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임기 끝나는 거 기다리는 심정과 똑같을 거라 보여요. 이 혁신이 임기가 네, 끝나기를 그냥 8월 말까지 그냥 아무 뭐 일 없이 네. 그냥 지나가기만을 그냥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 체제가 지금 뭐 아까 그 당무위원회로 한다고 해서 저는 맞습니다. 그게 선출되지 않은 어떤 당 대표 기구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리가요. 지금까지도 되게 네. 보면 희한했던 게 민주당은 그런 게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각 체제가 다르기는 한데 민주당은 이재명 이제 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워낙 일극 체제가 강하다 보니까 그냥 대표회의 아침에 최고회의가 그냥 당의 의사예요. 그렇죠. 근데 네. 진짜 국민의힘은 보면 의총에서 나온 것이 당 결론, 당의 어떤 의견이냐, 아니면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것이 당 의견이냐, 이걸 가지고도 기자들이 취재를 계속해서 어떤 게 더 맞냐. 그리고 네. 말이 틀리면 원내대표가 항상 그러잖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시절에도 그랬고, 아니 이거 의총에서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은 공식적인 결론이 아니다. 이건 원내 사안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은 것 네. 같은데 원내 당 대표를 좀 아니 겨냥해서요. 당에 그쵸? 원내 사안이 있고 원내 예. 사안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는 이게 되게 웃겼던 거예요. 그러면 당에 뭐 하려고 그렇게 전당대회 애 쓰고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뭐 네. 하려고 뽑아놓냐 이 말이에요. 원내대표들이 그러니까. 할 거면서. 뭐 지금 혁신이니까 나름 이제 세 가지 안까지 내놓긴 했어요. 대국민 사과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2호 혁신안이 당대표 중심으로 해서 최고위원 없애겠다. 사실상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가는 그런 방안이고 어제 또 3대 안을 내놨는데 이게 뭐 8대 사건 꼽으면서 또 얘기를 했던 게 좀 알아서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특정인을 콕 집지도 않고 사과하실 분 사과하라라고 했을 때 누가 나타나서 사과를 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근데 또 이게 일각에서 봤을 때는 자꾸 왜 사과를 하라고 하는 거냐 아니면 특정 계파를 겨냥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또 튀어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예. 국회의원 할 때 초반에 저는 임차인입니다 얘기하면서 확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 마인드도 갖고 있고 능력도 있고 혁신성, 여성 이런 거 다 갖춘 분이다. 또 호기롭게 본인의 의혹과 관련해서 사과하고 의원직도 던졌잖아요. 던졌죠. 그런 모습으로 어떤 하나의 상징처럼 돼 있는 분인데 거기에 비하면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실명이 나와야 돼요. 사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실명이 나와야 됩니다. 8대 사건 얘기를 할 거면 실명이 관련자. 나와야 돼요. 예,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고 본인이 말씀드렸던 한덕수 후보 관련한 김문수, 한덕수 두 분 단일화 과정에서 했었던 얘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여의도원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예. 하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저는 그걸 기대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다른 분들 다 비난할 때 윤희숙 그 위원장에 대해서 기대를 가졌던 게 당원은 한 개인에게 당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인적 청산을 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그 잘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다들 비난했어요. 네. 못하겠다는 거네, 안 하겠다는 거네. 근데 저는 역으로 당원 총의로는 가능하다는 얘기를 저렇게 했구나.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글쎄요, 본인 드러내는 역할로 이 혁신위원회를 쓰는 것이 아닌가. 완전히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해서는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가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당무회의라는 걸 만들어서 당대표 권한을 완전히 하나의 위원회 위원장격으로 내려버리는 역할까지 했었고. 그래서 저희 당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토론하다 민주당 쪽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초선 의원이 당대표 나올 지도자격 되는 분한테 나오라 말을 하는 당이 됐냐.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김문수, 한동훈 두 분은 전당대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이걸 공개적으로 해버리는 당이다. 나름 이제 지도부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네. 예, 그렇게 돼버렸다. 만약에 김문수, 그렇게 한동훈 돼버렸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예. 의원이었다면 그런 말 할 수 있겠느냐로 저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앞으로 그러면 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국민의힘 당대표는 네. 현역 의원인 자에 한한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야 네, 되는. 그러니까 네. 아니 이렇게 이럴 이럴 거면 맨날 그러니까 그 원외 당 대표 다 쫓아내야 되잖아요 지금. 예.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당 대표의 자격에 네. 그냥 배지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바꿔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원내 대표와 원내 대표를 나누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왜 지도부가 나누는 두 개고 저는 그 순간을 너무 많이 목도했어요. 왜냐하면 비대위원회든 최고위원회든 제가 계속 대변을 있었잖아요. 네. 아침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실이나 대표실이나 뭐 똑같습니다. 네. 거기 있으면 원내 대표 쪽 분들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들어가는 건데 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늘어나요. 네. 점점. 그래서 회의가 당 의원 수는 100명 조금 넘는데 막 19명 앉아있고 그래요. 아침 회의예요. 네. 최고위. 그 이유가 이 세력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임명한 사람과
원내대표가 임명한 사람을 거의 똑같이 내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아닌데 하는 네. 거를 지난 한 3, 4년 동안 계속 느껴왔던 겁니다. 이게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좀 목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장면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만약에 또 원내 대표가 된다면 맞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좀 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분들이 현역 의원들은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김문수 전 후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까지는 명확한 얘기는 안 하는데 김문수 전 후보는 좀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저희가 그 차기 국민의힘 대표 적합도 여론조사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전당대회 날짜도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라서 좀 그냥 참고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대선 후보를 지냈다 보니까 22.9%로 가장 높게 나왔고 한동훈 전 대표가 16.6, 나경원 의원이 7.3이고 그 외가 10.5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저 흐름이라면은 또 대선 경선 때처럼 김문수 대 한동훈의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안철수 의원이 빠지셨네. 그러네요. 공식선을. 안드로 가셨네. 그러네요. 예. 예, 뭐 대선 경선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결론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저는 대선 경선과 똑같이 될까요? 근데 그때는 대선 경선 때는 이제 단일화에 대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난 단일화 하겠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당시에는 단일화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이었었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만큼 좀 달라지지 않을까 결론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만약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전 대표가 이제 또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나오시나요? 이 질문을 계속 제가 윤희석 대변인한테 매주 드리고 있네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본인의 선택이고 네. 이것만 확실합니다. 주변의 의견을 두루 듣고 있다. 두루 듣고 있다. 그 얘기까지는 뭐 근데 사실인 왜 거죠. 권성동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저격하려고 쓴 글에 보면 안철수 의원이 원래는 이제 혁신위원장 잘 하려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안 나올 거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는 지금 저렇게 노선을 바꾼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그거는 뭐 사실에 기반한 얘기일까요? 권성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가 그런 내밀한 얘기를 할 정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쵸. 그건 그냥 권성도 의원의 개인적인 추측이죠. 예.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물론 결과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걸 인용을 해서 저는 안철수 의원을 공격한다. 상관이 없다고 예, 봐요. 상관이 안철수 없죠. 혁신위원장의 어떤 요구 사항이 안 받아들여지니까 저는 아니다 그러면 이럴 거면 안 한다. 네. 당 대표로 가겠다. 이렇게 칼을 잡으러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한동훈 대표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무슨 모 방송사에서 했던 그 계엄의 그날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단독 인터뷰를 이렇게 맞아요. 그게 공개됐던데요. 네, 하셨더라고요. 최근에 색깔을 더욱더 선명하게 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마를 하지 않으실까. 저는 저도 이렇게 보고 그 클립을 보고 출마하려고. 출마하려고 찍으신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